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 여러분, 호텔 가시면 룸서비스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는 룸서비스 너무 비싸다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 호텔들을 출장 다니면서 보면 생각보다 룸서비스 가격이 많이 내려가긴 했더라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코로나를 기점으로 좀 룸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조금 더 대중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어쨌든 룸서비스는 호텔의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식이 호텔의 꽃이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룸서비스는 호텔이 얼마나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하는지를 정말 볼 수 있는 숨어있는 보석 같은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룸서비스 부서는 저한테도 굉장히 좀 비밀스럽고 동경의 대상인 그런 부서예요. 왜냐? 저 한 번도 룸서비스 부서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호텔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의 룸서비스 그리고 고객으로서의 룸서비스 이런 쪽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룸서비스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호텔의 역사편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옛날 중세시대의 호텔이란 개념도 없었죠, 그때는. 중세시대 숙박시설, 이때는 지붕만 있으면 그게 호텔인 거고 숙박시설이었던 거죠. 밥 주는 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냥 여행자들이 비를 피하고 잠을 잘 수만 있으면 그게 굉장히 감사한 시설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게 사실 호텔의 역사였잖아요. 중세시대를 지나서 이제 근대로 들어와서 산업혁명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 서비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룸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세계 최초로 24시간 룸서비스를 했던 호텔은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월드오프 아스토리아예요. 미국 뉴욕의 월드오프 아스토리아는 호텔리어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바이블과 같은 서비스의 근원이 되는 그런 너무나 많은 예시들을 제공해준 호텔이었어요. 월드오프 아스토리아는 옛날부터 정말 많은 셀럽분들과 그다음 미국의 정치인들 거의 모든 대통령들은 그냥 월드오프 아스토리아에서 안 주무셔 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가장 중요하신 건 무엇일까요? 프라이버시죠. 밥도 식당에 내려가서 드시면 그분들은 얼마나 많은 위험과 많은 눈과 눈치와 이런 것들을 보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럭셔리한 내가 정말 필요로 한 그런 서비스는 내 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해서 시작된 것이 룸서비스입니다. 룸서비스는 그러면 밥만 먹는 건가? 아닙니다. 룸서비스에는 정말 많은 걸 준비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탁도 해도 되냐면 룸서비스로 내 욕조에 소중한 아이 목욕을 시켜야 하니 에비앙 물을 가득 채워주세요. 이런 부탁도 룸서비스로 한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룸서비스는 이제 글로벌 5성 호텔들에게는 정말 법적으로도 인허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서비스가 됐어요. 룸서비스 황금기는 아마 80년대, 90년대 이후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많이들 아시는 그 부르주 알 아랍 아시죠? 삼성이 설계했다, 삼성이 지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뿌듯해하고 계시는 그 유명한 곳에 호텔은 정말 스위트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룸서비스는 24시간 룸서비스를 당연히 제공하고 24시간 버틀러 서비스까지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버틀러를 통해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주문하느냐 체크인을 하면 24K 금으로 만든 아이패드를 준다고 합니다. 그 금으로 만든 아이패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문할 수 있는데 웨딩 케이크를 방에서 미리 주문해가지고 웨딩 케이크 커팅 세라모니를 방에서 한다든가 내 반려견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주세요 해가지고 반려견 메뉴들을 주문을 해놓는다든가 요즘에 좀 재밌는 일화를 말하면
보통 우리가 아이스크림 어떻게 드세요? 아이스크림 되게 차갑게 딱딱하게 드시잖아요. 그런데 다 녹은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세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크림을 먹고 싶어요. 해서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좀 녹여서 갖다 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룸서비스로 많이 주문을 하신다는 거 되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 룸서비스를 왜 시켜 먹나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일을 하기 시작하고 출장을 가기 시작하니까 호텔에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것조차 너무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24시간 서비스가 보통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식사 시간을 놓쳤을 때 막 레스토랑에 가면 라스트 오더가 9시야. 근데 저는 밥을 막 밤 9시 반까지 못 먹었어요. 이럴 때는 막 밖에 나가서 잘 모르는 그런 그 목적지를 갔는데 모르는 행선지에서 막 식당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퀄리티를 믿고 먹을 수 있는 내 방에서 그냥 앉아서 TV도 보고 막 전화도 하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룸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룸서비스 시키지 않는 이상 룸서비스라는 부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뭐 어떤 분들이 룸서비스 직원인 건지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룸서비스 직원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서비스 디테일을 살리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카트를 미는 속도. 왜냐면 카트를 복도에서 드르드르 끌고 다니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심지어 카트를 미는 보폭, 카트를 미는 속도까지도 다 트레이닝 매뉴얼에 있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보통은 다 조리를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리를 해서 나오는 시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방까지 가는 시간 등을 굉장히 잘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주문 받으시고 하신 분들의 정말 경력과 스킬의 문제일 수 있는데 내가 룸서비스를 전화로 주문을 했다 하면 보통 국룰은 30분 이내에 무조건 배달을 해드려야 돼요. 룸서비스를 한번 시켜보신 분들은 느껴보실 수 있어요. 저도 지난번 출장을 갔는데 제가 음식을 시키니까 룸서비스에서 한 30분 후에 도착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15분 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30분 동안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띵동 하는 거에서 벌써 왔나? 15분밖에 안 됐는데? 했는데 벌써 오신 거죠. 그러면은 부랴부랴 나가가지고 가운을 막 두르고 머리를 감싸 안고 막 이렇게 문을 열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만큼 불편한 일이 없죠. 사실 그게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30분 걸린다는 15분 만에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 방으로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룸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간을 잘 맞추는 거예요. 이 음식이 얼마에 배달될 거다 할 때 정말 오차 없이 오차가 범위가 가장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예상을 해서 고객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스킬에 포함되는 중요한 서비스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멈춤 없는 그런 물같이 흐르는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작은 디테일조차 이분들은 다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호텔의 그 서비스 레벨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구인난 등등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때문에 룸서비스를 굉장히 최소화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돌리는 호텔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호텔은 사실 룸서비스를 꼭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리조트 형태의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이제 딜리버리, 요즘에도 이제 픽업 서비스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해놓고 밑에 내려가서 내가 주문한 거를 직접 픽업해서 올라온다든지, 또 옛날에는 메뉴판을 다 보고서는 전화로 주문을 했다면 요즘에는 전화를 받는 그 인력조차 없을 때가 있어서 그래서 QR코드나 뭐 아니면 웹사이트 그런 각 탭이 비치되어 있는 그런 호텔들의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런 주문을 접수하는 그런 서비스로 좀 많이 변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그 주방 자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품목이 너무 한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양화된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싶은 호텔들에서는 주변에 그 맛있는 그런 좀 요즘 맛집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그 미식 스팟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그쪽의 시그니처 메뉴를 우리가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는 호텔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비스 이거 시키면 평탄을 간다.
저는 룸서비스에서 항상 평타치는 메뉴는 클럽 샌드위치 같아요. 클럽 샌드위치는 거의 모든 호텔을 가면 빠지지 않는 메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맛없으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햄버거나 클럽 샌드위치 그 메뉴들은 거의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뭘 시킨지 모르겠다. 룸서비스 메뉴를 봤는데 이거 다 너무 어려워. 이거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클럽 샌드위치 시키시면 평타는 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하나만 더 시켜야 된다고. 저희 더 위크엔에서는 저희는 픽업 메뉴가 있거든요. 2개는 꼭 시켜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거 좀 웃긴 거지만 치킨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진짜 드셔보신 분들은 저한테 호텔 사업하지 말고 치킨 사업하라고 할 정도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그 셰프님들하고 우리 치킨집을 근처에 하나 내볼까? 막 이런 얘기까지 해본 적이 있을 정도라 치킨 진짜 추천하고요. 2번째는 서프앤터프라는 건데 저희가 을왕리해수욕장 있잖아요. 을왕리해수욕장에 있는데 주변에 고깃집이 많이 없어요. 다 조개구이 드시러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일부러 정말 맛있는 고기들과 해산물이 함께 있는 서프앤터프 메뉴를 그릴 메뉴를 만들었거든요. 한 가족이 와서 한 판만 시키셔도 배부르게 드실 수 있어서 정말 추천하는 저희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룸서비스 부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사실 엄청 전문적으로 경험해본 그런 부서가 아니어서 저에게도 미스테리한 그런 부서이기는 하지만 또 그래서 더 고객으로서 더 눈여겨보고 한 번씩은 시켜보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룸서비스 시켜보셨을 때 재미있는 경험 또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하는 좀 특별한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시면 공유해주시면 저도 재미있게 같이 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현지 시간은 오후 1시 15분입니다. 감사합니다.